자식 선택자는 직접 자식인 요소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돔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은 HTML 문서, 즉 다큐먼트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 즉 요소들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제 HTML 문서인 경우에는 가장 상위에 지금 바디가 오죠. 바디 태그 옵니다. 그리고 이 바디 태그 밑에는 H1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P 태그가 오죠. 그 다음에 H2 태그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P 태그가 오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가 오고요. 그 다음에 H2 태그가 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P 태그가 오고요. 다시 UL 태그가 오죠. 그 다음에는 P 태그가 오고 마지막으로 P 태그가 옵니다. 이 P 태그 중에서 요 네 번째 요 P 태그는 밑에는 스팬 태그가 옵니다. 또 여기에 P 태그에도 스팬 태그가 오죠. 그래서 이 계층도에서 보면은 스팬 태그는 P 태그의 자식 요소입니다. P 태그는 부모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 선택자는 직접 자식인 요소를 선택합니다. 이때 이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태그가 부모 태그고 오른쪽에 오는 태그가 자식 태그인 거죠. 그래서 P 태그의 자식인 스팬 태그를 선택해라. 그럼 요 두 개가 선택이 되겠죠. 이제 HTML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가 오고 있죠. 따라서 이 스팬 태그 요소는 P 태그 요소의 자식 요소가 됩니다. 또 여기에도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팬 태그 요소는 P 태그 요소의 자식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자식 선택자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P 태그에 직접 자식인 스팬 태그를 선택을 해서 그 스팬 태그 요소의 텍스트 색상을 컬러를 다크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저장할까요? 그리고 페이지에 새로 고침하면 P 태그 안에 있는 스팬 태그의 컨텐츠인 전병선이란 컨텐츠가 지금 다크 그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손 선택자는 모든 자손 요소를 선택합니다. 이때 이 두 요소 사이에는 빈칸을 두는 거죠. 스페이스만. 그럼 P 태그 안에 있는 모든 A 태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번째로 있는 P 태그는 두 개의 A 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A 태그 요소가 P 태그 요소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여기 코드에서 P 태그는 두 개의 A 태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 태그 요소의 모든 자손 A 태그 요소들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 P 태그도 A 태그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P 태그에서 이 두 개의 A 태그와 여기 P 태그 안에서 여기 A 태그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style.css 가서 여기서 P 태그 다음에 A 태그, P 태그에 있는 모든 자손인 A 태그에 컬러를 블루, 바이올렛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P 태그 안에 있는 세 개의 A 태그가 선택돼서 텍스트 색상이 지금 블루, 바이올렛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형제 선택자는 같은 부모를 갖는 다음 요소들을 선택합니다. 이때 요 틸드 요 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P 태그와 UL 태그는 같은 부모를 갖고 있죠. 우리 경우에는 이 태그는 바디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 태그에 P 태그가 오고 UL 태그가 오고 또 H2 태그가 오고 P 태그가 오고 UL 태그가 오고 이런 식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P 태그에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바디라고 하는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다음 요소들
UL 태그 요소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선택이 되겠죠. 우리 코드에서 P 태그와 UL 태그가 같은 부모를 갖고 있죠. body라고 하는 같은 부모를 갖습니다. 그래서 P 태그를 기준으로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모든 UL 태그를 선택을 해서 그 요소들의 배경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P 태그에 tilde를 줍니다. UL 그건 형제인 모든 P 태그의 형제인 모든 UL 태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베이지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그러면 지금 UL 태그가 얘이기 때문에요. 얘 둘이기 때문에 얘 두 개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백그라운드가 베이지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여기 백그라운드 색상이 지금 베이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인접 형제 선택자는 일반 형제 선택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부모를 갖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일반 형제 선택자가 같은 부모를 갖는 모든 다음 요소를 선택하는 반면에 인접 형제 선택자는 같은 부모를 갖는 바로 다음 요소만 선택합니다. 이때 인접 형제 선택자를 사용할 때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 우리 예에서는 백엔드 커리큘럼을 보여주는 UL 태그 다음에 P 태그가 옵니다. 강사를 보여주는 P 태그가 오는 거죠. 그래서 P 태그 요소가 UL 태그 요소의 인접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지금 골드, 금색을 주고 있죠. 우리 코드에서 여기 UL 태그가 오죠. 그 다음에 P 태그가 옵니다. 그러니까 UL 태그와 P 태그는 같은 부모 태그를 가지고 있죠. body라고 하는 부모 태그를 갖고 있는 거고 UL 태그에 인접한 형제는 P 태그, 요 P 태그가 됩니다. 그래서 이 P 태그의 배경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style.css 가서 UL 태그의 인접 형제 중에서 P 태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볼드를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P 태그의 배경 색상이 골드 색상으로 바뀌는 거죠. 선택자 목록은 지정된 태그 목록의 모든 요소를 선택합니다.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H1 태그와 H2 태그 모두 텍스트 색상을 레드 빨강색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H2 태그뿐만 아니라 H1 태그도 포함시키죠. 그리고 저장하죠. 그리고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H2 태그뿐만 아니라 H1 태그에도 텍스트가 빨강색으로 변경됩니다. 애트리뷰트 선택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애트리뷰트 갖는 요소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애트리뷰트 선택자는 그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에서는 input 태그에 type 애트리뷰트가 텍스트인 것을 골라서 전부 width를 100%로 줘라.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거죠. 이 애트리뷰트 선택자의 예는 우리가 앞으로 폼을 다룰 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클래스를 영어로 pseudo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CSS에서 요소의 특정한 상태를 지정하는 예하고입니다. 여기에는 active, focus, hover, link, target, visited 그리고 이 밖에도 많은 예하고들이 있습니다. 이 의사 클래스는 콜론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버튼 태그 요소에 마우스를 hover 위에를 올려놓으면 그때 버튼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A 태그와 form 태그를 다룰 때 그때 이 의사 클래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선택자가 같은 요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선순위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낮은 규칙은 두 선택자가 동일한 요소를 선택한다면
둘 중에서 나중에 지정된 선택자가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한정성 규칙은 하나의 선택자가 다른 선택자들보다 더 한정적이라면, 그래서 선택하는 범위가 좁다면 더 한정적인 선택자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자보다는 유형 선택자가 더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유형 선택자보다 클래스 선택자가 더 우선순위를 갖고 클래스 선택자보다 ID 선택자가 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성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규칙보다 더 중요한 속성값 뒤에 느낌표 important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느낌표 important가 붙어있는 속성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속성은 부모로부터 자손 요소로 상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속성이 이렇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보드와 같은 속성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속성이 상속되고 상속되지 않는지는 참조 매뉴얼을 참고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선택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HTML 문서에서 요소들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이 선택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선택자 모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